짐킬이 얘기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10%는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상위 10%는 그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인사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만에 28만 구독자를 달성한 작심만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나건일입니다. 브레인 코치 짐 퀵은 오바마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브레인 코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나의 두뇌를 100%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강연가입니다. 짐 퀵이 얘기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10%는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식사할 때 이제 예능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사할 때 예능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딱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 예능이 재미있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이 되면서 내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쉽게 빠지더라고요. 요즘에 뭐 또 쇼츠의 시대다, 뭐 릴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 또 빠지게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 예능을 안 보는 것을 나투두 리스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리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게 그냥 투두 리스트를 적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글자를 적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글자를 적는 그 자체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지만은 단어 속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내가 투두 리스트를 하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의 감정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를 적는 것도 글을 적고 내가 투두 리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거로부터 내가 해냈다라는 감정을 느껴야 그걸 하고 싶어져요. 결국에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내 아이 최악의 감정을 연결시키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능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밥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내가 보고 있고 밥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제3자 입장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나쁜 감정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이랑 연결시키는 순간 그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잡으면 뜨겁다는 걸 알듯이 나쁜 감정을 연결시키게 되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상위 10%는 나투두 리스트를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입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한 번에 다양한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걸어가면서 껌을 씹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의 인지적 행동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죠. 근데 넷플릭스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재밌게 나와요. 그 스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선 거기에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인지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같이 집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한 가지밖에 점유할 수 없어요.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서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시 봤을 때 옆에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무리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뇌가 이제 계속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점유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소모가 없는데 내가 여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 인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두뇌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위 10%의 나투두 리스트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삶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지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서 외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뭐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극적인 컨텐츠들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아침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만 보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버는 행위와 내가 정말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정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캐롤 드웨기라고 마인드셋의 저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인간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능력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사고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DNA가 정해져 있어. 제 유튜브 댓글에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관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오히려 내가 더 노력하게 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남달라요.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수만 번 경험을 했지만 자기가 전구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전구를 제대로 켜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거다라고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저는 성장 마인드셋의 가장 근본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성장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실패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막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실망스럽죠. 실패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저는 실패라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에 가까워진 타이밍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죠. 어떻게 실패했는데 성공에 가까워진 타이밍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나 스스로가 설득이 되면 됩니다. 저는 이 실패를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도전하고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계획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 게 실패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투여한 나름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썸네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서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내가 뭔가 했던 것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값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라는 감정을 느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패라는 감정은 내가 잘못된 변수를 투입하고 있다는 거의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신호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패라는 거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성공에 가까워진 타이밍일 수가 있죠. 내가 이걸 교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그냥 잘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가고 내가 실패라는 감정을 못 느꼈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실패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저는 실패가 나쁜 걸로 인식이 안 돼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오히려 찾고 더 개선점을 찾아낸 걸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장 마인드셋의 근본입니다. 거래의 본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전달하는 거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득은 증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절실한 컨텐츠나 서비스나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원리죠. 거래는 우리가 서로 합의가 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땡볕에 있는 한여름에 정말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내 눈앞에 커피집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러 가겠죠. 그 어느 때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고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가 사실 거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극대화시켜서 그 가치의 퀄리티를 높이고 더 절실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겠죠. 사실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요즘에는 알고리즘 자체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지만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내가 전달하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가 성장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이게 모든 거래의 본질
본질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줘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가치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제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돈이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경영의 시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철학을 설명을 할 때 사업의 본질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 뻔한 얘기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뻔한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뻔한 얘기에 당연히 아는 얘기잖아 라고 치부하는데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한테 돈을 어떻게 땡겼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큰 가치를 주어서 인류에 기여한다라는 가치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착각이 정말 심해요. 우리나라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교정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돈을 벌면 내가 돈을 못 번다. 돈을 버는 강의를 하는 거는 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편견들이 자신을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내가 이걸 잘 흡수를 해서 내 스스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모두가 좋아지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깨야 돼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쟁 상대를 보는 관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 상대죠.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식인사이드를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식인사이드는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분야에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컨텐츠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식인사이드로도 넘어가게 돼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자본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경쟁 상대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순간 적대시하고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디지털 과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흡수하고 소비하는 컨텐츠 소비자들이 존재하죠. 근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생각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첫 번째 디지털 슈퍼 빌런인 디지털 과부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 거는 짐 퀵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기기에 나의 자원을 아웃소싱한다. 사실 아웃소싱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바쁜 게 있다면 아웃소싱을 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과해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예로는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면 내가 이 장소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침해는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더 못하게 만드는 빌런 중에 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방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집중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보가 홍수가 있고 내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분식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존재하죠. 메뉴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 맛집이다. 그럼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정확한 정보들이 나한테 딱 맞게 떨어지면 집중을 하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집중력까지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슈퍼빌런 이 3명을 어떻게 물리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디지털 슈퍼빌런을 이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얘네들을 왜 이겨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의 내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의 내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될까? 나라는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이 자립하는 거라고 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거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실제 움직이고 데일리 투두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자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기 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